네, 앞서 보신 대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염산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유명 외식업체 경영인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관악경찰서 염산 테러 사건, 이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한 3년 전에 네. 어떤 사건에 대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38세 전모 여인이 네. 어떤 그 사건 처리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얼굴에다가 염산을 뿌렸고요. 그 과정에서 말리던 경찰관 3명에게도 손등에 그 염산 액체가 묻어서 네. 염산을 얼굴에 맞은 경찰관은 지금 3도 화상을 입고 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 3명도 조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지난 2월 8일에 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살던 그 원룸 주택에 1층 현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네. 재물 손괴죄죠. 그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3년 전에 그 처리된 사건에 불만을 품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귀던 남자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스토킹이라 그러죠. 전화나 뭐 인터넷, 메일 등으로 문자 등으로 이 여성을 좀 괴롭혔다고 주장합니다. 이 여성이. 네. 이건 지금까지 나온 건 이 여성의 주장이니까요. 네. 괴롭히니까 경찰에 이 남성을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 결정이라는 거는 네. 무혐의 결정은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가 죄가 없다는 게 무혐의고 각하라는 건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네. 이 여성의 고소장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경찰관이 보기에 도저히 조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각하를 했지만 예. 이 여성으로서는 각하 결정 자체에 아주 불만이 큰 것 같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예. 각하라니. 각하라는 게 뭐 결국 이 남자를 처벌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게 아마 불만을 품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씨의 주장이 거의 뭐 무시됐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그 고소장을 넣으면요. 어지간히만 말이 맞으면은 네. 보통 조사를 합니다. 상대방을. 그런데 아예 말이 안 될 때 그때는 조사조차도 안 하고 상대방을 그냥 끝내버린 처리 제도가 네. 바로 각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경찰서에 있죠. 하루에도 뭐 전국 경찰에 수만 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는데 네. 이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전부 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중에 말이 안 되는 건 아예 조사 안 하는 제도가 바로 각하인데 네. 이 여성은 자기는 잘 고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각하 그러면 불만이 엄청나게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용의자가 또 네. 정신질환을 앓고 네.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각하 결정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보면서 보통 사람 학력이 뭐 고졸 이상만 되더라도 이 범죄 사실을 그런 대로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판사, 검사, 경찰, 사법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법률 지식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지간히만 구색을 맞춰오면은 알아서 조사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각하를 했다는 것은 이분이 아마 정신병적 요소도 있으니까 어떤 진짜 횡설수설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아마 고소장이 막 거의 횡설수설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여성의 아마 정신병력이 추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럼 이번 염산 테러에도 좀 형량을 낮추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맨정신에 아주 악의적으로 경찰관한테 진짜 폭행을 해서 이 경찰관을 갖다가 3도 화상이라면 거의 지금 아주 중대한 예. 상해 아닙니까? 네. 이 정도라면 아주 엄벌에 처하겠지만 정신병적 요소가 이랬으면은 네. 재판 과정에서 참작이 되어서 형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찰관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겁니까? 일반인에 대한 거는 상해라 네. 그러고 이 정도 3도 화상을 있으면 중상해. 예. 이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할 때는 중상해죄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흉기, 특수? 네. 이 염산도 흉기에 들어갑니다. 네네. 왜냐하면 맞으면 거의 3도 화상 입으니까요.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형이 조금 1년 이상 10년이가 그런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형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요. 이게 보온병에다 염산을 넣어갖고요. 과도도 소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계획범죄다. 예.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계획범죄죠. 그거는 뭐 보통 경찰서에 들어갈 때 어떤 흉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평소에 지니고 다니는 요만한 왜 스위스 아미 칼 정도 예. 자기 주머니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칼을 꺼내서 한 거하고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염산 테러를 할 계획하에 들어간 거는 완전히 그 형량이 달라지죠. 훨씬 네. 높아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서로 들어가도 뭐 지금은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경찰서에 이제 그 어떤 조사에 참관하러 네. 들어가도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저 경찰서 누구 찾아왔습니다. 어느 아. 경찰관. 그러면 뭐 거의 무사 통과입니다. 그리고 네. 경찰서 그 앞에 대문도 통과. 네네. 그다음 경찰서 정문도 제지한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되게 친절해요. 아하, 요새 예. 민원인한테 친절하라 그러니까 네. 그걸 가서 하는 거는 전혀 막을 방법이 없고 오히려 요새는 검찰 법원에는요. 네. 그 금속 탐지기 다 설치돼 있고 네. 저 변호사한테도 가방 열면 가방 안에 그 제가 텀블러 이런 거 있으면 다 빼라고 그래요. 아, 예. 예. 그 정도로 그럼 경찰서도 좀 검문을 강화할 필요성도 그러니까 있겠군요. 이때까지 예. 사람들이 어떤 경찰관들 생각에 경찰서에 들어오는데 감히 누가 범행을 하려고 생각하겠냐 하는데 네네. 앞으로 이런 일이 그 정신병 요소도 강해지면서 앞으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경찰관이 제일 취약해졌습니다 지금. 네네. 이런 금속 탐지기라든가 이걸 해서 그 경찰관들 안전을 좀 보호해줄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명 외식업체인 MPK 그룹의 정우현 회장이 지금 구설에 올랐는데요. 사건 설명해 주시죠. 아, 그분이 지금 정우현 회장이라고 그러네요. 자기 회사 경비원을 지금 폭행해가지고 네네. 구설수를 오는데 본인은 지금 그냥 몸싸움이었다 단순한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아마 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정 회장 측은 뭐 좀 서로 간에 언쟁이 있었다. 지금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폭행의 정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폭행이라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 그럽니다. 네. 그 유형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전부 다 폭행에 해당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심지어 타인의 귀에 가까이 대고 큰 고함을 지르는 것 예. 이것도 네.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그 귀에 먹먹할 정도 이 정도는 폭행으로 보고 있는데 폭행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은 그 판사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그 경비원 측은 이제 정 회장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고 반면 이제 정 회장 측은 뭐 서로 언쟁이 있었다 지금 이 정도인데 CCTV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먼저 뭐 CCTV가 설치돼서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제일 확인해보면 제일 알 수 있지만은 제가 이런 사건을 처리하면서 볼 때 네. 그러면 정 회장 말을 사실 CCTV가 만일에 없다 네. 있다면 뭐 볼 것도 없죠. 그 주먹 휘두른 것도 폭행입니다. 안 맞더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없지만 두 사람 말이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서로 네. 그 반대되는데 이 경우에 있죠. 이 경비원으로서는 자기 생계가 달린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장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아, 제 생각에는 예. 못하고 요새 뭐 얼마 전에 대림산업의 뭐 이해욱 그 부회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이 재벌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고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막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분의 말이 서로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예. 이 경비원의 말을 믿어주는 게 다만 그 사람이 뭐 그 평소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정 사장에 대해서 이렇다면 모르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면 폭행이 아마 인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비원 지술이 좀 맞다는 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셨는데, 경우에 네. 회장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 회장은 어떤 혐의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까? 폭행죄는 네. 불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주 형량이 가볍습니다. 벌금 얼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 정 회장 말대로 쌍방 폭행이 됐다면은 이 폭행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그대로 공소기각이 되는 죄입니다. 네. 이 때문에 뭐 두 분 다 사실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아마 정 회장 측에서 합의금 좀 주고 서로 고소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처벌받지 않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매매로 거액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진경준 예. 검사장이 오늘 떠날 것 같은데요. 이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넥슨이라고 게임 업체죠. 여기에 주식이 저기 몇 년, 5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 10여 년이 넘었죠, 참. 이 주식을 갖다 진 검사장이 해외로 이민 가는 친구가 이 넥슨 주식을 팔고 가겠다. 그래서 진 검사장의 친구 4명과 함께 8,000주씩
그 매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주식을, 이민 가는 친구의 주식을. 그 이후에 이게 100대 1로 액면 분할이 되면서 네. 80몇만 주가 되었죠. 예. 80몇만 주가 되었고, 이게 근데 문제가요. 이 주식이 이 친구가 이민 갈 때 있죠. 이 주식이 거의 거래가 안 되는 아주 장외의 황제주였습니다. 워낙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구할라 해도 구할 수 없는 주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액면가대로 하더라도 한 8억 정도에 살 수 있었는데 126억인가요? 그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뭐 한 100억 이상의 전매 차익을 남긴 사건인데요. 근데 이 주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진경준 검사장이 그냥 일반인이 매수하듯이 매수했을까? 아니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네.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매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 진상 규명이 뭔지냐, 지금 이런 논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검찰은 뭐 제가 안 있어봐서 네. 정확히 모르지만 법원 같은 경우는요, 이런 형사 문제, 이게 사실은 자기 직무상의 어떤 지위를 이용한 정보에 의한 주식의 취득이라고 볼 가능성이 지금 아주 많아졌거든요. 네네. 예. 이런 경우에 이게 문제되면 사실은 사표를 내도 네. 사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일반인이 돼버리고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그거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모양이 사게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직무상의 범죄로 고소가 있거나 고발이 있으면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네. 지금 법무부의 지금 자세는 일관되게 이거 개인적인 문제고 별거 아니다. 아. 그러면서 사표를 받아준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다른 네. 법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와 좀 그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의 네. 태도도 꼭 올바르진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해버리면 사건 진상 규명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첫째 그 네. 재산 검사장이면 재산 공개를 합니다. 아. 일반 판검사는 재산 등록이지만 네. 검사장 이상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갖다 부실하게 하면은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거 매길 수 있는데 일단 사퇴를 해버리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산 등록 과정에 잘못된 게 있기 그걸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 검사장이 딱 사표 내는 순간에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고 안 하더라도 공무원 윤리법상 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공개 등록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죠. 공무원으로 있으면은 이 재산 그 자료 요구를 갖다 할 수 있고 예. 거기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나가버리면 그걸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퇴직이 처리가 되면은 네. 아예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방법은 만일에 제 생각에는 그 넥슨의 대표 김정준 씨죠. 거기하고 친구라고 그래요. 대학교. 제 생각에는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이 92년부터인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2005년도에 주식을 취득할 때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면요. 제 생각에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한다 그러면요. 자기 있는 돈으로 하지. 대출까지 받을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상장 주식도 아니고 그때는 비상장 주식이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정도면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넥슨의 김정준 회장이 이 주식 아주 괜찮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못 파니까 이민 간다는 친구를 통해서 사거라. 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그 증권거래법 지금은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다 처벌받게 되는 거죠. 네. 진경준 검사장만 아니라 이 정보를 흘려준 넥슨의 대표도 처벌받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것 같으니까 그 처리 결과는 형사범으로 일반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라 네. 일반 형사범으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